위험해져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23년 12월 모의고사 24번 지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23번까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 각자 분석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고 24번 지문입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로봇은 로봇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반적인 소재만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에 치매 환자라든지 자폐성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게 소재로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던데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치매 환자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로봇가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로봇과 소통을 하면서 진짜 사람과 소통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멀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로봇이 로봇답게 생겼을 때 얘는 누가 봐도 로봇이네 라고 느낀다면 아무래도 사람과의 대화를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로봇이 로봇처럼 보여야 하는 이유는 속임수를 쓸 수 있고, 표현 나옵니다. 속여서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소재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불쾌한 골짜기와 관련된 내용도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소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24번 첫 번째 문장.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자, 무엇에 대한 반응? 얼라리라네. 바로 소재 나오는데 인간처럼 됐어, 지민아? 인간처럼 보이는 돌봄 로봇들에 대한 반응으로. 소재 나온 거야, 민준아? 인간처럼 보이는 돌봄 로봇에 대한 반응으로 비평가들은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charge라는 단어요. 충전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비난하다. criticize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목적어 대신에. 자, 소재 나와요. 소재 나와요. 소재. 무엇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들이, 자, 이건 쉽게 말하면 대화 같은 거지, 지민아. 인간과 로봇 사이의 대화들이 만들어내더라. 무엇을 만들어내? 도덕적인 위험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라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누구에게 있어서 디멘티아 페이션트, 우리 디멘티아라는 건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환자들,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위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문장 다시. 인간처럼 보이는 돌봄이 로봇입니다. 그러면 그 로봇과 대화를 하면서 실제 사람과의 거리는 멀게 하고 나는 로봇이랑만 대화할 거야. 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위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장. Even if, 심지어 만약에 뭐라고 하더라도 deception. 자, 이 표현이 재밌어요. 속임수잖아요. 속임수라는 것이 말을 좀 돌려볼까? 일단 한번 돌릴까 그냥? 거짓말? 이렇게 한번? 속임수, 거짓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allowed, 수동이네, is allowed, 속임수라는 것이 때로는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 그래,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when, 뭐 할 때 설명할 겁니다. when, 뭐 할 때 부사절 it, 그것이,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인간과 닮은 돌보미 로봇입니다. 인간과 닮은 도우미 로봇들, 잠깐만요, 요거는 그러면은 로봇들이라고 하지만 그냥 로봇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이러한 로봇이 이룰 때, serve는 여기서 달성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achieve의 느낌. 달성할 때 무엇을? 그래, 가치 있는 목표들을 달성할 때, 그래, 때로는 이러한 거짓말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잠깐만요, 말 돌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로봇을 사람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게 속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자기의 자녀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건 내 친구야. 나는 얘랑만 친하게 지낼 거야. 이게 지금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괜찮다고요. 왜? 가치 있는 목표들을 달성할 때는 그래, 괜찮을 수 있어. 치매 환자분이 외롭지 않네. 그런 건 괜찮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should it be allowed? 자, 이게 허용이 돼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취약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허용이 돼야 합니까? 취약한 사용자들이 누구예요? 밑에 나오긴 할 겁니다만 뭐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정도 좀 약점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허용이 돼야만 합니까? 됐어요? 소재 나왔습니다. 던지고 들어갈게요. 소재 나왔습니다. 소재는 인간과 닮은 도우미 로봇에 대한 비난에 대한 소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소재는 무엇과 관련됐습니까? 치매 환자와 관련했었죠. 특히 치매 환자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도우미 로봇들 자체가 도덕적 위험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쉽게 말하면 속임수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멀리하고 이 로봇이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 로봇과만 대화를 하려고 하는 상황. 그게 바로 이러한 거짓말, 속임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필자는 지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치매 환자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이 약한 그런 취약한 사용자들을 위해서도 로봇이 허용이 돼야만 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Just as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서 autism spectrum 이라는 표현은 조금 말을 돌리게 되면은 이게 뭐 원뜻은 이게 자폐성 스펙트럼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자폐성 스펙트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쉽게 말하면 그 자폐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폐증을 의미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걸려서 이게 정정하고 갑시다. 정정하고 갑시다. 그 여러분 자료를 보면은 여기서의 이시 로봇이라고 안 돼 있죠. 그건 안 나와 있나요? 그쵸, 그거 맞죠. 그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여긴 또 복수인데 여긴 또 단수로 되어 있어서 그냥 좀 애매해요. 그냥 말씀을 드린 거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또 지금 보니까는 그 속임수가 또 단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임수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문제 풀 때 제가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차라리 요 놈을 받아주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속임수라는 것이 가치 있는 목적들을 달성할 때 이러한 속임수가 허용돼야 되냐? 전 요것도 나쁘지 않아서 여기서의 있을 로봇들의 S를 빼고 속임수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러한 속임수는 인간을 닮은 로봇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살짝 그냥 냅두고 중립기어 받고 가겠습니다. 저는 디셉션을 받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다시요.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아이들인데 자, 무엇에 있는 아이들? 자폐성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와 함께 있는 또 아이들입니까? 로봇의 컴패니언스. 이게 친구죠? 이렇게 묶어서 보면 이게 또 돌보미 로봇이 되는 거지. 로봇 친구를 가지고 있는 자폐성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것처럼 자 어떻게 되는 거지? might be easily fooled into 자 우리 이 표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밑에서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이 표현 fool A into B라는 표현은 조금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fool은 속이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A를 속여서 B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A를 속여서 B하게 하다. 이 표현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를 보면은 지금 수동태죠. fooled into 사이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네, 수동태로 지금 나가게 된 겁니다. 밑에서 또 나옵니다. 돌보미 로봇이 있는 자폐에 걸린 아이들이 쉽게 속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됐어요? 들었어? 속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think of A as B. 어디서 많이 봤네?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라는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돼요. 돌보미 로봇이 있는 자폐에 걸린 아이들이 쉽게 속아서 로봇을 친구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됐어요? 이건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되겠네요. 그쵸? 로봇을 친구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나이 든 어른들도, 특히 무엇이 있는 어른들, cognitive deficit, 인지적 결함, 그러니까 정상적 사고를 못하는 분들 있죠. 아마 치매에 걸리신 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인지적 결함이 있는 어른들, 정상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하는 어른들,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비동사 뒤에 뭐가 쫙 생략되는지 보이십니까? 비동사 뒤에 겹치는 fooled into thinking of robots as friends가 전체가 생략이 된 거네요. 아, 그러면은요. 지금 본 것처럼 이 도덕적 위험이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언급을 해보게 되면, 아, 로봇을 친구로 인식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로봇을 친구로 느끼니까 이 로봇을 사람처럼 여기게 되면은 사람과의 소통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문제는 지금 던진 거예요. 됐습니까? According to, 자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됩니다. 뭐뭐에 따르자면 A, E라는 사람에 따르자면, 자 근데 이 사람은 교수님이신데 어디에 있는 UMD라는 곳에 있는 교수님이신 A, E에 따르자면 로봇들은 어떠하다? 로봇들은 잘못된 친구들이다. 이게 뭔 말이야? 답에서 로봇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조금 돌리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untrue. 가짜의, fake의 느낌. 가짜 친구입니다. inferior to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했었습니다. 뭐 라틴어 막 이런 거 했었었는데, 뭐뭐보다 열등한. 그치? 뭐뭐보다 inferior, 열등한. 민준아, 이거 to가 than으로 바뀌면 안 돼. 왜냐면은 than은 영어 표현이고 inferior to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than으로 바뀌는 순간 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규정을 지켜줘야죠. 뭐보다 열등한, 진정한 우정보다 열등한 가짜 친구더라. 던졌어요. 됐죠? 결론 나왔죠? 로봇을 친구로 인식하지만 로봇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친구죠. 가짜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에서 세 번째 문장 오른쪽.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허용이 돼야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로봇을 실제 친구처럼 여길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지금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 24번의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우리 뒤에 보게 되면은 불쾌한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게 될 건데 그 표현을 조금 이따가 한번 살려볼게요. Reasoning along similar lines. 여기는 문장 삽입 괜찮아, 지민아? Reasoning along similar lines. 보통 우리가 reason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뭐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느낌의 추론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자 무엇을 따라서 비슷한 선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 비슷한 선상은 뭔가요? 쉽게 말하면 비슷한 의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비슷한 의견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비슷한 의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문장 삽입 괜찮다고. 비슷한 의견을 따라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그러니까 로봇은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과 일치하며 JS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군데? 교수님이신데 소노마 스테이트 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이분이 여기 주어 민준, 여기 동사 holds that입니다. 우리 보통 maintain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아. maintain that 이렇게 나오게 되면 holds that이랑 쓰임이 같게 되면서 여기서의 that은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인데 이게 잘 생략을 안 시켜요. 여기서는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뜻입니까? holds that, maintain that 뭐뭐라고 주장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hat을 생략시켜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휘변형 좋아하잖아요. 우리 학교들 그렇죠? 그래서 maintains.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곳에 계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선상 느낌 잡아볼까요, 연지야? 로봇들은 어때야 한다? 로봇들은 remain 뒤에 형용사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또는 카툰이지. 만화와 같은 것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만화와 같은 것으로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뭔 말인 줄 알겠죠? 여기서 던지는 건 뭐예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돼. 됐어요? 근데 그 뒤에서 한 번 더 느끼고 여긴 빈칸도 좋아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때의 that은 생략 가능하고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hey are easily distinguished as synthetic even by unsophisticated users. 자, 여기 어려운 표현이 몇 개 있네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hey. 여기서의 they는 로봇들. 로봇들이 쉽게 수동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화처럼 보여야 됩니다. 됐어요? 로봇이 쉽게 무엇으로 구별되는 거야? synthetic. 자, 어려운 단어입니까? 자, 원뜻 뭐예요? 원뜻 합성의. 두 번째 뜻 뭡니까? 모조의. 모조를 느낌을 살리면 뭐예요? 진짜가 아닌. 그럼 된 거예요. 로봇은 무엇으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가 아닌 것으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된 거죠. 사람처럼 보면 안 된다고요. 만화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로봇은 진짜가 아닌 것으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화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심지어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 느낌 팍 살았어요? 비동사, 과거분사, by 목적격. 누구에 의해서 unsophisticated users네. 이 기회에 외우자고. 우리 뭐 민준이 빼고 아니네. 다빗이 빼고 지민이 문과, 연지 문과, 은유 문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문과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은유 저기 윤사 합니까? 지민이는 소피스트 학파. 자, 어떤 학파죠? 소피스트 학파. 조용히 하세요, 이과. 모르실 거잖아요. 소피스트 학파? 그래요. 좋아요. sophisticate는 정교하게 하다, 세련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걸 타파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sophisticate가 정교하게 하다는데, 그럼 이 느낌이 뭐냐면은 정교하지 않은 사용자들이지. 그럼 정교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뭔 줄 알아? 아까 나왔던 거, 뷰네라고. 취약한. 그러니까 제대로 사리 분별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사용자들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생각을 정교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 표현은 아마 세상 물정 모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저기 분석본을 안 봐서.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순진한이라고 하면 어때? 순진한. 자, 그럼 이 순진한 사용자들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카드에 나왔던 vulnerable. 그렇죠? 그럼 vulnerable 유저하고 여기 나오는 unsophisticated 유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dementia patient. 그렇죠? 그리고 children on autism spectrum. 그렇죠?
자폐성에 걸린 아이들이나 그리고 치매에 걸린 환자분들,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을 구분하기 힘들어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짜인 것으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만화나 상징적인 것으로 로봇은 남아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로봇은 가짜처럼 보여야 합니다. 신테릭한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렇죠? 상징적인 것, 만화와 같은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안 그러면은 unsophisticated 하신 분들께서 그걸 사람으로 속을 수가 있잖아요. At least then no one is fooled. 그렇다면 이것도 문장 삽입 괜찮아 답이사. 적어도 then 그러면 얘가 좀 도와주는 거야. 적어도 그러면 은우야. no one 그 누구도 속진 않겠지. 그렇지, 그렇지. 누구도 속임을 당하진 않을 거야. 왜? 그건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Making robots clearly fake also avoids the so-called uncanny valley, where robots are perceived as scary because they so closely resemble us, but not quite. 잡고 갈까요? 여기 동명사 주어 잡아주시고 수일치 단수 같이 잡으면 조금 더 쉬워지죠? 물론 to make로 바뀌어도 돼요. to 부정사도 주어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민준아. 로봇들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가짜로 만드는 것은 또한 피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가짜로 보이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가짜처럼 로봇을 보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피합니까? So-called 이른바 이런 표현을 외우면 좋아요. 이른바 uncanny valley. 자, 이게 불쾌한 골짜기예요. 그 uncanny라는 게 좀 짜증나는 이란 의미가 있어요. 불쾌한 골짜기라는 것을 피하게 합니다. 자, 여쭤봐야 될 건데요. 한 몇 년 전에 꽤나 유행했었어요. 연지야, 이게 불쾌한 골짜기가 뭘 의미해요? 어떤 거요? 골짜기에서 불쾌하다고요? 그쵸. 보고 있으면 불쾌한 거예요. 정확한 불쾌한 골짜기의 정의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그 불쾌한 골짜기에서 로봇들이 무엇으로 인식이 된대? 무서운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대. Because 왜냐하면 불쾌한 골짜기. 왜냐하면 they 그 로봇들이야 은유야. 로봇들이 너무나도 정말 가까이 resemble 닮았거든요.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를 닮았죠. But 하지만 not quite. 자, 이거 일치불이 조심. 매우 닮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닮았다라는 면에 있어서 무서움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불쾌한 골짜기를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고 갑시다. resemble이라는 동사는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 여기에 또 with를 붙이냐라고 할 건데 resemble은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with를 붙이면 안 돼요. resemble 나오면 항상 with가 붙어요. 아니에요. resemble with 없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요. 로봇을 가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쾌한 골짜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쾌한 골짜기에 대한 설명은 뭐였었냐면 로봇이 무섭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사람과 닮았어요. 하지만 많이 닮은 건 아니죠? Not quite. 많이 닮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초등학생들이 가끔 그 유튜브 쇼츠 보면은 무서운 게임인가 봐. 그러니까 무서운 게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뱀인가? 캐릭터가 뱀인데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인간처럼 보이지는 근데 뭐 눈 달리고 입 달리고 코 달렸어요. 뱀이. 그거 불쾌한 골짜기거든요. 사람처럼 닮아 있어요. 혹은 그 개 키우시는 분 없어요? 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좋아하시네. 다비 씨한테 부탁할까요?
다빗이 반응이 제일 짜릿해요. 지금 표정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다빗이야 개를 딱 분양했는데 아니 얼굴이 사람을 닮은 거야. 뭐 그런 개 있잖아요. 인면허라든지 그쵸? 네? 아니 실제로 있는데요. 그래서 짤에서 본 적 있는데요. 근데 개가 사람 얼굴을 닮았어. 어떻게 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게 좀 불쾌한 골짜기라는 거죠. 많이 닮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유사하다는 면에 있어서. Other, 다른 critics, 비평가들은. 그럼 소재가 조금 더 바뀌네. 다른 비평가들, 무엇의? 로봇의 속임. 이 속임이 또 아까 나온 거네. 기만. 자, 그러면 이 로봇의 속임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사람처럼 보이게 해서, 그쵸? 쉽게 속아서 로봇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게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쵸? 로봇의 기만 행위, 속임과 관련된 다른 비난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엇을 주장합니까? When, care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 deceived into ing. 이건 뭐야 이거? deceive A into B? 아까 나왔던 거 full A into B죠. 뭐 할 때 돌봄을 받는 사람들, 이게 수령자라고 나와 있을 때 수혜자, 그냥 받는 사람들입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속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조심해. 여기 문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데, 얘들아 이거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거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야. 로봇들이 케어, 동사, 로봇들이 돌봐준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됐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로봇이 나를 돌봐주네 라는 것을 속아서 생각하게 될 때, 야 표현 너무 직설적이지 연지야. 이것은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cross a line. 이건 선 넘어요. 자,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온 거죠. 로봇이 나를 돌봐주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1번, 2번 위반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반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존엄성을 위반하게 된다? 네,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로봇과 계속 소통하려는 이러한 상황을 결국에 위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이 각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것은 선을 넘는다. 그러면 이 선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도 재밌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었나요? 24번 괜찮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지문에서는 마구잡이로 어렵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사진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제가 불쾌한 골짜기 사진을 담아왔거든요.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 무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눈 감아도 되는데, 첫 번째 그림은 실제 로봇 도우미들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완전 아이코닉해요. 그쵸? 카투니시하니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께서 이 로봇을 사람처럼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로봇이 이건 괜찮죠? 그럼 이거는 this doesn't cross a line. 이건 선 넘은 건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그 시골 지역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께 하나씩 보급이 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로봇들은 문제가 됩니다. 눈 감으셔도 됩니다. 그쵸? 진짜 같죠? 특히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야, 만약에 이런 돌보미 로봇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저녁에 무서울 수도 있긴 하겠지. 그런데 이게 취약한 계층의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사람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가발만 씌우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때 연지야? 불쾌해? 그러니까 넘기자. 29번 가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좌측에 나온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인데 뉴스로 한번 나온 거 본 적 있거든요. 표정도 바뀌고. 네, 갔다 오세요. 휴지아에 갖고 와요. 좀 무섭죠. 로봇 손. 로봇 손. 사람 손 아니고 로봇 손. 그렇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판할 만한 내용이겠죠. 29번.
식물을 보호하는 물질인 렉틴은 인간에게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제가 요즘에 채식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말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 있는 식물 자체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렉틴이라는 물질이 무엇이며 소재, 렉틴이라는 물질은 무엇이며 렉틴이 인간에게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실험 결과가 너무 재밌게 나왔었거든요. 여쭤볼까요? 연지 혹시 채소 좋아합니까? 있으면 먹어요. 다빗이 당근 좋아하시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민이 채소 좋아해요? 은유는? 이거 이전에 우리 지중해식 식단 할 때 채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상추 같은 거 먹으면 좀 졸리다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고, 이 렉틴이라는 게 가장 많이 있는 채소가 뭐냐면은 저도 정확한 개념이 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콩이 렉틴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콩 잘못 먹으면 좀 예민한 사람들은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고, 또 상추 같은 경우도 사람한테 이렇게 졸음을 오게 하는 이런 물질 자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죠?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가 봅시다. Lectins are large proteins. 소재 나왔죠? 렉틴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단백질입니다. 됐어? 소재 나온 거야. They serve as crucial weapon. 그런데 그 단백질은 뭐냐면, 자, 조금 조심할게요. That serve as라고 말하면 이게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맞아요. 그쵸? 선생님 웬일로 이런 걸 써주세요? 위치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왜 이런 걸 얘기해요? 조심해 볼까요? crucial weapon 다음에 여기에 대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시 뭐냐를 봤더니 plants. 얘가 선행사고 얘가 동사인가? 얘는 뭐지? 잠깐만. 그럼 이건 식물들이라는 주어고 사용한다라는 동사인데 무엇을 사용하는지 목적어가 안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목관대예요. 물론 얘도 위치로 바꿀 수 있고 자체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있는 데과 여기에 있는 대세의 관계대명사의 성질이 다르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 프로틴스의 계열에서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두 문장으로 지금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도 잘 잡아야 돼요. 됐습니까? 렉틴은 거대한 단백질입니다. 어떤 단백질, 무엇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무기의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야. 됐어? 일단 렉틴은 무기예요, 무기. 그런데 그 무기는 또 뭐고? 식물들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됐어? 왜? To defend themselves.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plants를 받아주겠지? 식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로서 작용하는 거대한 단백질이 렉틴이다. 정리. 렉틴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단백질 구조인가 봐요. 그런데 이 단백질은 무엇으로 사용이 된다? 식물 자신을 보호하는 용어로 쓰이는 무기랍니다. 무기.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람이요 그 무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인 렉틴을 먹게 되면은 우리는 아마 취약한 상태로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문장 갑니다. The lectins in most plants bind to carbohydrate. 렉틴들은 어디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에 있는 렉틴들은 이제 동사 연지 bind, 묶다라는 뜻이죠. 결합하다. 연결되다라는 뜻. 무엇과 결합이 됩니까? To carbohydrate. 탄수화물과 결합이 됩니다. 그렇죠? As we consume the plant. 뭐 할 때?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채소를 먹게 될 때 탄수화물과 결합이 돼요. 됐어요? They, 계속해서 렉틴. 렉틴은
또한 결합이 됩니다. 무엇과? 당 분자들과 결합이 돼요. 당 분자. 쉽게 말하면 당 있지, 당. found.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found in the gut. 장에서 발견이 되는 당. in the brain. 뇌에서 발견이 되는 당. 어디 사이? 신경 말단. 우리 들어봤지? 23년 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때 운동신경과 그 근육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할 때 신경말단 얘기 나왔습니다. 신경말달들 사이에 있는 당분자, 그리고 관절들에 있는 당분자, 그리고 어디? 거의 모든 신체의 액체에서 발견이 되는 당분자. 일단 fluid라는 게 이게 유동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액이에요. 체액. 그쵸? 신체에 있는 액체니까 체액입니다. 야, 그럼 생각해봐. 거의 모든 곳에 있는 당분자가 다 결합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뇌, 관절, 장, 신경말단세포, 그리고 뭐 우리 몸을 흐르는 모든 액체들. 야, 그럼 모든 곳에 다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곳에 결합이 되면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끼치겠지. 됐습니까? 한 번 더 정리. 이 렉틴은 탄수화물과 결합이 되고 당 분자와 결합이 되는데 이 당 분자는 장, 뇌, 관절, 뭐 신경말단, 인간의 체,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당 분자들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됐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Dr. Stephen Gundry라는 박사에 따르자면 이렇게 끈적거리는 단백질들, sticky, 끈적거리는 단백질, 누굴 말하는 거야? lectins. 렉틴이라는 것들은 결국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메시징을 방해할 수 있대요. 자, 직역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방해한대. 쉽게 말할까? 소통. 소통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누구 사이에서의 소통인가요? cells, 세포들 사이에서의 소통을 방해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들 간의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쵸? 그리고 1번, 2번 interrupt, cause 그리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유발합니까? 독성의 그리고 염증성의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아이고. 내가 조금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메시징을 방해한다라는 말이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된대? 우리 신체에 있는 세포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방금 본 것처럼 독성 그리고 염증성의 뭐였어요? 염증성의 반응을 유발한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었을 렉틴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글 끝까지 렉틴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가족들이 야, 너는 왜 콩 안 먹냐라고 말하면 엄마 그것도 몰라요 혹시? 렉틴이라는 물질 때문에 제가 위독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응용해보세요. Brain fog is just one result of lectins interrupting communication between nerves. 일단은 brain fog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표현에서는 뇌피로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외워도 되긴 하지만 fog가 아니라 안개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현상을 의미할 때도 brain fog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외우라는 게 느낌을 잡아서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이런 것도 이제 brain fog예요. brain fog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한 가지 결과일 뿐입니다. 무엇의 결과? 렉틴의 결과인데 이 렉틴은 또 뭐 하는데? 방해하는 렉틴의 결과입니다. 뭘 방해합니까? 소통을 방해하는데 누구? between nerves. 또 나왔죠?
세포들 사이에서의 소통을 방해하는 렉틴의 결과가 무엇이다? 뇌피로 현상이다. 그렇죠? 뇌세포들끼리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아요. 그러면 소통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unupset stomach, 얘들에게 우울한 뇌가 아니라요. 이 위장장애거든요. 이 upset이라는 것 자체가 통증, 고통, 불안함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조금 꿀렁꿀렁 거리는 것도 upset stomach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늘 stomach ache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배가 좀 꿀렁꿀렁한 가스가 좀 자는데 upset stomach입니다. 위장 장애는 또 다른 흔한 증상입니다. 무엇의? leptin overload. 뭐 과도한 렙틴의 결과다. 아니면은 뭐 렉틴이 뭐 과잉 이렇게도 괜찮겠네. 렉틴 과잉의 한 가지 결과일 뿐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봤었을 때 렉틴은 결국에 우리의 그 신체 속에 뇌 피로 현상과 위장 장애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일치불일치 세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주제문으로 나오기 가장 좋긴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 렉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실험 결과에서 어떻게 밝혀졌는지도 재밌어요. 다음 소재로 가볼게요. 두 번째 커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닥터 건트리라는 분, 아까 according to라고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은 리스트합니다. 자, 우리 리스트는 목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록을 나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록을 나열합니다. range of 계속 나와요. 굉장하게 다양한 됐어요. 되게 많은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range of가 다양한이고 wide가 중간에 껴서 민준아 강조를 해주면서 닥터 건트리라는 사람은 뭐 나열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다른 건강 문제들도 나열합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어? 뭘 포함한 문제들? aching joint, 뭐 관절 통증, 디멘티아, 아까 나왔던 치매, 두통, 그리고 infertility, 불임, 과 같은 걸 포함한 다른 건강 문제들도 나열합니다. 그쵸? 근데 이 문장이 재밌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들은 뭐냐면 잘 봐. 천천히 할게. That have been resolved네. 쫙 묶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여요? 주격관계대명사가 맞아요. 동사 나왔으니까, 그치? 그런데 현재 완료 시제에다가 비동사 PP 구조니까 수동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빈 빠지면 작살 나는 거지. 왜? resolve가 풀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이게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빈이 빠지면 해결했던 질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질병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해결되는, 즉 치료되는 질병들이더라. 됐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치료됐던 질병들이죠? 그의 환자들에게서 치료되었었던 이런 질병들을 포함한 다른 건강 문제들도 있더라. 근데 여기가 빈칸. 일단 뭐 하면? 일단 그들이 제거를 했을 때 뭘 제거했지? 렉틴을 제거했대.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다이어트, 식단이죠. 그들의 식단으로부터 렉틴을 제거했을 때 자신의 환자들에게서 치료가 되었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나열합니다. 그게 뭔 말이야? 렉틴을 먹지 않았으면 치료가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조금 조심하라고요. 여기서 대인은 환자들을 가리키겠죠. 환자들이 자신의 식단에서 렉틴을 빼니까 그게 뭔 말이야? 채소. 그렇죠? 채소를 먹지 않으니까 이러한 질병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치? 이게 지금 그 문장이라고. 환자들이 자신의 식단에서 식물성 음식을 제거했었을 때
자신의 환자들에게서 해결이 되었었던, 치료가 되었었던 불임, 두통, 치매, 관절 통증을 포함한 다른 많은 건강 문제들을 나열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야? 렉틴 안 먹으면 돼. 식물, 채소 안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닥터 P.S.라는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무엇을 쓰나요? The hypothesis, 이러한 가설이 있거든. 어떤 가설? 묶어야 되겠네.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뒷문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렉틴스가 주어로 나왔고요. involved in 나왔고요. in의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동격이네요. 됐죠? 닥터 P.S.라는 사람은 씁니다. 이러한 가설이 이렇게 한다라고 써요. 자, 어떤 가설입니까? 렉틴이 말이야. 비동사 involved in, 뭐뭐와 관련 있다라는 뜻이네, 은유야. 렉틴이 파킨슨 질병과 관련이 있겠는데? 라는 가설. 그럼 파킨슨 질환은 결국에는 치매증 환자 같은 걸 의미를 하겠죠. 치매 질환 같은 거. 치매 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가설이 주어 is also gaining, 또한 얻고 있더라. 무엇을? 도움, 뒷받침을 얻고 있더라 라는 글을 씁니다. 됐습니까? Writes that hypothesis is also gaining suppo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거죠? 이 박사님께서는 렉틴은 결국에 파킨슨 질환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가설을 쓰신 것 같은데 이 가설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씁니다. 그러면 파킨슨 질환에 걸리신 분들도 식물성 음식, 채소 같은 걸 먹지 않으면 오히려 파킨슨 질환에서 개선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거는 어디서 나오게 된 거예요? With animal studies. 동물과 관련된 연구들을 했었나 봐요.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겠죠. Showing that lectins, 무엇을 보여주는? 목적어 that, 뭘 보여주는? lectins, once eaten. 자, 이제 여기서 눈 동그랗게 뜨고 볼게요. showing의 목적어 대시 맞아요. 자, lectins를 먼저 주어로 잡아보세요. 대세 주어로 잡아보시고 once를 가려보세요. 어디까지? eaten까지 가려보자. 그러면 이거 분사 구문으로 두둥탁 하고 등장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략이 된 게 뭐겠어? 얘가 생략이 됐겠지, 그치? 그럼 once they are eaten 이렇게 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일단 렉틴이 먹히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럼 렉틴이 섭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민준아? 렉틴이 섭취가 되면 건강 문제를 유발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지금 보고 간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동물과 관련된 실험들을 하고 이렇게 뒷받침받고 있나요? 일단 렉틴이 섭취가 되면 됐어요? 날려 비인까지 날린 거지. 렉틴이 피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 라는 걸 보여주는 동물성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동물성 실험. 무엇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위장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 그리고 1번 and 2번. 그리고 이동할 수도 있겠다. 어디로 이동해? 뇌로도 이동할 수 있대. 장에서 뇌로. 야, 그럼 어떻게 돼? 뇌로 이동하면은 큰일 나잖아. 그치? 그런데 그 뇌에서 렉틴들이 뭐처럼 보인대? To be toxic. 독성을 띠는 것으로 보인대. 어디에? 도파민과 관련된 뉴런들에 유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끝나요. 정리해 볼까요? 이 뇌세포 현상, 뇌피로 현상에도 문제를 끼치고 위장 장애에도 문제를 끼치고 다양한 질환들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렉틴을 제거하면은 괜찮아. 그치? 그래서 파킨슨 질환, 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파킨슨 질환과도 관련이 있겠는데 라는 가설이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썼었어. 그치?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동물 실험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동물 실험이 뭘 보여주냐면 일단
렉틴이 동물에 의해서 먹히고 나면 렉틴은 위장에 피해를 끼치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뇌로 이동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 뇌에서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세포들의 유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기분성 장애라는 것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결국에 신경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치명타를 주게 되면은 감정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쉬워서 딱 눈에 딱 팔 딱 캐고. 너무 쉬웠어요. 내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한편으로는 보긴 좋아요. 그치? 별거 아니었었죠. 별거 아니야. 뇌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었고 렉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은유 씨? 토스트? 또? 세상에, 그 마라탕에 혹시 채소 있었어요? 맞아. 나도 오늘 치킨 샐러드 방금 먹었거든? 나도 채소 있었어. 혹시 민준이 오늘 채소 드셨어요, 학교에서? 아, 채소 안 먹었어? 혹시 채소 먹고 오늘 점심시간 지나고 좀 졸리지 않았어요, 연지야? 씨, 렉틴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뭐 어쨌든 렉틴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몸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작번호 30번으로 잡아주고요. 오,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마지막 문장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부분 천천히 할게요. 30번. 사생활의 개념을 변화시킨 기술의 발전. 사생활의 개념을 변화시킨 기술의 발전입니다. 사생활의 개념을 변화시킨 기술의 발전. 마지막 문장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을 제가 돌릴 거예요. 그런데 이 fail to 부정사 계열이 나오고 이거는 그 이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fail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해석하라 그랬거든요. 도움 좀 받아볼까요? 사생활의 개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거기도 하죠.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주제문으로 딱 박아놔야 되겠네요. 기술은 변화시킵니다. 무엇을? how. 뭐 어떻게라고 해도 괜찮은데 민준아 이 the way 느낌을 살리면 이러한 방식을 변화시킨다. 그것도 괜찮지. 자, 어떠한 방식을 변화시키냐? 개인과 사회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을? The concept of privacy. 사생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결론이 뭐야? 기술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사생활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대. 그럼 오늘날 사생활에 대한 개념은 어떨까요? 계속 가볼까요? Perfect. 이러한 사실은 하면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동격이 되시겠네요. 어디 보자.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이 동격에 대시 조금 어렵게 해석이 되면은 지민아 이 가로 부분을 지우고 the fact does not justify doing so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가볼게요. 이러한 사실, 자 어떤 사실입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 무엇을?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천천히 한다 이제. To access information.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기술의 발전이지.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니까 기술의 발전이야. 그쵸? 그리고 여길 더 조심하세요. 또는 1, 2, to 동사 원형입니다. 수일치 조심하십시오. 또 누군가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보는 능력인데 행동들, 누구의? 다른 사람의 행동들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은 됐습니까? does not justify,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료랑 지금 제가 보는 자료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 doing에 대한 설명, 그 doing so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받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굴 받아준대 지민아? 네, 맞아요. 자, 우리 이거 알잖아요. 대동사요, 대동사. 그쵸?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가장 가까운 동사 계열을 잡아보라라고 말하면은 액세스 계열과
watch 계열을 지금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말을 조금 말을 조금 더 돌릴 준비를 또 해야 되겠네요. 누군가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타인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생겼대.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건 예를 들어 볼게요. 기술이 발전해서 제가 민준이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민준아, 내가 너를 관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정당화하면은 너는 동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막말로요. 우리 여기 지금 CCTV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 원장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건데 우린 이건 정당화하긴 하겠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계속 연식할 때 카메라로 막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막 찍어. 그럼 연지야 생각해봐.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는다고요. 뭔 말이야? 기술이 발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 번 돌린 겁니다. 이 justifying doing so 이 부분은 강조했던 거죠. rather 오히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rather 오히려 발전들은 어디에서의 발전들? 기술에서의 발전들은 민준 여기 주어. 발전들은 요구합니다. 시민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아마 정책 이반자라고 되어 있을 건데 그냥 정책을 만드는 사람 정치인들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시민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뭘 고려해요? 어떻게 사생활의 보호 조치가 should be expanded 사생활의 보호 조치가 어떻게 확장돼야 하는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두 문장 정리하고 갑니다. 정보에 접근하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새로운 능력이 생겼어.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능력을 정당화하지 않아. 그래,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하렴. 그래, 나의 모습을 마음대로 촬영하렴.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정당화하지 않아. 그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사생활의 보호 조치가 확장되도록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쵸? 기술이 발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비사?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전반적인 내용은 끝난 겁니다. 마지막 문장만 조심하면 돼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cameras first became available for commercial and private use 이러이러할 때 잘 봐. 카메라들이 처음으로 이용 가능해졌을 때 뭘 의미하는 거야, 민준아? 카메라가 처음으로 이용 가능해졌다라는 건 기술의 발전이 결국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에 있어서 상업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카메라가 처음으로 이용 가능해졌을 때. 자, 기술의 발전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카메라입니다. 우리 모습을 찍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정책들이 확장됐을까요? 이 말 끌고 나와야 될 건데요. 어떤 정책들이 확장됐을까? 국가들과 시민들은 struggled over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새로운 법들이 should be enacted enact 하면은 제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제정되는 이죠.
새로운 법들이 제정돼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요. 됐어요? 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protect A from ing. 무엇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being photographed. 사진 찍히는 거지. 찍는 게 아니라 수동이잖아. being pp. 사진 찍히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됐어? 뭐 없이 그 사람들의 허락 없이. 됐어? 자, 그럼 이게 끝이야. 사생활 보호 조치가 확장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카메라가 처음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졌을 때야. 그럼 기술이 발전했던 때잖아. 그치? 이럴 때 국가와 시민들은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분투했나?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져야 하냐? 그렇지 않아야 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투를 했다고. 근데 왜? 개인의 허락 없이 사진 촬영이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그럼 이게 그거잖아요. 사생활 보호 자치가 확장되도록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여쭤볼게요. 우리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폴리시 메이커입니다. 자, 카메라가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카메라 사용 안 돼. 개인의 허락 없이 사진 찍히는 것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법 금지로 만들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손. 시미언. 그렇군요. 사진 촬영 안 돼. 자, 그러면 아니죠. 개인의 허락 없이 사진 촬영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사진 촬영하게 합시다. 손. 그럼 지금 4대1로 지금 갈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지 그냥 꼬리 내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왈가왈부하는 거지.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거 아니냐? 그 어느 정도는 또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서로 웨더. 됐어요? 새로운 법안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투가 있었다고요.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알아요? 아이폰 카메라 찍에 소리 나요? 쫄록? 이런 소리 나요? 쫄록? 이런 거? 옛날에 안 났어요. 옛날에 안 났어. 처음 모델에. 안 났어. 요즘 스노우 카메라 그런 거 소리 안 나죠? 스마트폰 처음 도입되고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이폰으로 사진 촬영 소리 아예 안 났어요. 뚜룽? 이런 소리도 안 났어. 아예 안 났다고. 이게 문제가 컸던 거야.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근데 대한민국 핸드폰 어떤데? 무조건 옛날에는 어때? 스마일 찰칵 이런 소리 났거든요. 옛날 핸드폰들. 지금도 나. 지금도 기본 카메라 소리 난다고. 법안에서 만들 때 이 휴대폰 카메라가 지금 도입이 됐는데 지금 아이폰은 지금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건 대한민국 법상 안 맞지 않냐. 개인정보 촬영해서 이거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아이폰에서 카메라 셔터음을 넣게 된 거고 대한민국 카메라 셔터음이 컸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엔요. 카메라가 처음 도입됐을 때.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서 찍어. 근데 소리 안 나면 어떡해. 내 허락 없이 찍히는 거잖아.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래서 스마일 찰칵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사생활 보호 조치가 어떻게 확장돼야 되는가를 고려하도록 요구를 하였고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많은 국가들과 시민들은 결국에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져야만 하냐? 그렇지 않냐? 개인의 인권을 너무 또 좁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도 사진 찍히는 건 아니지 않냐? 왈가왈부하면서 허락 없이 사진을 찍히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The Reconsideration, 재고죠, 재고. 그러니까 다시 고려하는 것, 재고. 무엇을 다시 생각하는 거지? 사생활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하는 것. 그런데 이 사생활은 또 뭐고? brought about입니다. 보통 우리 bring about이라고 말하면은 뭐뭐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수동이니까 뭐뭐에서 생겨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생겨난 사생활. 무엇에 의해서 생겨났어? 그럼 끝난 거네.
이러한 새로운 기술, 카메라, 그쵸?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생겨난 사생활의 재고는 reaffirmed. distinction. 여러분 거는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나쁘지 않아요. 다시 고려하게 했다 이런 느낌도 괜찮습니다. 재확인했습니다. 무엇을? 구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뭘 구별합니까? Between private and public spaces입니다. Public spaces. 개인적인 공간들과 공적인 공간들 사이에서의 구별을 재확인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사생활과 관련된 재고가 생겼는데요. 다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였지, 민준아? 무엇에 대한 구별? 방금 본 것처럼 개인의 공간과 공적인 공간, 구별에 대한 구별을 재확인했다. 말을 조금만 한번 돌려볼까요? 장소에 따라서 그러한 법안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기분 안 나빠요, 민준이? 연지는 기분 안 나쁩니까? 요거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원장님께서 간혹 가다가 전화를 하실 때가 있는데요. 하필 내가 공교롭게 쉬고 있을 때 전화를 하셔. 그러면 아까도 그랬어. 수업 중이세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하시거든요. 뭔 의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걸 감시하신다는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수업 중에 전화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 이걸 보시는 거야. 그럼 봐봐봐. 은유 기분 안 나쁘냐고. 방금 이렇게 머리 이렇게 넘긴 것도 다 보고 계신데. 우린 기분 안 나빠요. 왜요? 여긴 공적인 공간이니까 기분 안 나쁘죠. 그런데 수민아, 우리 학원에서 네 방에 CCTV를 2대 설치할 거야. 자, 이러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이러면 나쁘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사생활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장소의 구별을 두자라는 거예요. 장소의 구별을 두자. 개인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 사이에서의 구별을 재확인했다. 즉 장소에 대해서 구별했다라는 거죠. 원장님 오셨어요, 민준아? 아까 저쪽 보고 웃길래. 아닌가? 아니, 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했더니 말씀하니까 또 오신 줄 알았네. 계속 갑시다. It was determined by most cultures that people automatically gave consent to being seen. 맞는 말이네. 보통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대부분의 문화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가주어, 진주어로 잡아놓을까요? 뭐가 결정이 되었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gave consent. 조금 조심. 동의라는 뜻이에요. 동의. 우리 이전에 컨텐트라고 나오게 되면 그건 만족이었고요. 컨텐트면은 말싸움하다였었습니다. 조금 조심.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동의를 했대요. 무엇에? 컨센트 조심. to being seen. 잠깐만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해. 투부정사의 투가 아닌가 봐. 전치사 투인가 봐. 그치? 그래서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를 끌고 나왔고 비동사의 pp까지 같이 나왔네.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대부분의 문화권들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됐습니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됐대요. 이게 뭔 말이야? 나 봐도 돼. 나 촬영해도 돼. 나 찍어도 돼. 됐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And thus, 그에 더해서 기록이 되는 것도 동의를 했대요. 기록이 되는 거 뭐예요? 영상 촬영되는 것도 동의를 했대요. Once, 일단 뭐 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 공적인 공간에 들어가면 딱 된 거죠. 이를테면 뭐가 있어요?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 대중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들어가면은 나 촬영해도 된다라고 자동적으로 동의를 했대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도 퍼블릭 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거 촬영하는 거 다 동의하시잖아요. 우리 공원 여기 앞에 있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 그 CCTV 위에 전봇대 3개 있는 거 알아요? 홈플러스 앞에? 한번 봐봐봐요. 3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왜 국가에다가 민원 안 넣어요? 우린 자동적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나 촬영해도 돼. 그리고 뭐에 따라서라고? 한 번 더. 장소. 그쵸? 개인의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지금 구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생활에 대해서. 그럼 개인적인 공간은 안 돼. 막 이런 느낌이겠죠? 조심하세요, 이제. 자, 한 문장이에요. 미리 잡아볼게요. 얼도의 역할은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주절 부분을 조심하면 되고 말 꼬여. 왜냐면 내가 꼬였어 이전에. 자, 그럼 천천히 하자고. 잘 봐봐.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그래 좀 불편해할 순 있긴 해. 무엇에 대해서? 확산에 대해서. 자, 무엇이 확산되는데? 서베일런스 카메라라고 말하면 감시 카메라죠. CCTV라고 해도 괜찮아, 그치? 감시 카메라의 확산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 나 그런 뉴스 최근에 봤거든. 감시 카메라가 많아지면서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의를 하긴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 동의를 하긴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시민들은 어디에 있는 시민들? 대부분의 문화권들에 있는 시민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좀 불편해하나 봐. 그렇죠? 대부분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have adjust to까지 묶어서 늘 보자. have pp인데 to를 달고 나왔네요. 자동사예요. 그쵸? 적응해 왔다. 맞지 민준아? have pp니까 이 사람들은 적응해 왔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적응해 왔다. 자, 이 사실이 뭔데? 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적응해 왔다. 자, 어떤 사실이까?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부터. 나 찍어도 돼. 라는 사실에 적응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감시 카메라가 많아지는 거에 조금 불편해. 뭐야, 개인의 인권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같은 대부분의 문화권에 있는 시민들은 나 촬영해도 돼 라는 사실에 적응해 왔대. 됐죠? 여기서 한 번 더 던집니다. CCTV 촬영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 없죠? 자, 여쭤볼게요. 이걸 위해서예요? 답이사 왜 설치했어요? 뭐 하는지 관리해야 되니까. 또 사고 예방. 그렇죠? 절도와 같은 문제. 학원에서 폭력 사태 일어나면은 얘가 나 먼저 때렸네. 아니다. 제가 나 때렸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정당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동의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적응이 온 거예요. 자, 꼬일 준비하시고 어떤 사실? 포기하는 것이 됐어? 그리고 얘 지금 동명사 주어로 쓰인 거거든. 아, 이번에 서술형 나온다면 조심하세요. 쫙 가서 기빙업하고 어울리는 게 여기예요. 됐어요? 은유 잘 봐봐. 앞에 뭐 있어, 연지야? circumstances. 복수 있지. 그래서 cause가 아니야, 은유야. 됐어, 민준아? giving up,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어떤 사실에 적응해 왔어? 포기하는 것. 됐어? 또 조심. 뭘 포기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해. 자, 어떤 권리? 꼬이자. not to be observed. 자, 직역합니다. not to be pp예요. 그쵸? 일단 여기 먼저 형용사적인 용법이니까 right를 꾸며주는 건데요. 투부정사의 부정이니까 not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동이고요, 민준아. 관찰
되지 않을 권리. 됐어? 말 돌린다. 촬영. 관찰되지 않을 권리. 촬영되지 않을 권리. 됐어? 촬영되지 않을 권리. 연지야, 촬영되지 않을 권리는 나 찍어도 돼라는 거야? 찍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됐지? 그러면 찍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찍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 지민아, 찍으라는 거야? 찍으라는 거야? 아, 그치. 나 질문 이상해. 찍으라는 거야? 찍지 말라는 거야? 찍으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지금요. 여러분 꼬여요. 이러한 사실에 적응해 왔다. 직역합니다. 찍히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즉 찍혀도 돼 라는 사실. 됐어요? 찍혀도 돼. 근데 어디에서? 이러한 환경들에서 그래, 나 찍어도 돼 라는 것이 피해를 덜 유발한다 라는 사실에 적응해 왔다. 피해를 덜 유발한다. 레슨은 부정어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됐어요. 돌린 거예요, 한번. 무엇에요? To the community. 우리 동네에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then 뭐보다? 자, 또 돌리자. failing to have surveillance. 감시라고 제가 아까 적어놨었죠. 그쵸? fail to 구정사 뭐야? 뭐뭐 하지 못하다지. 그치? 실패하다가 아니라 그랬어, 제발. 그러면 감시를 받지 않는 것이죠. 감시를 받지 않는 것은 찍으라는 거야, 찍지 말라는 거야, 민준아? 감시 받지 않는 거 찍으라, 찍지 말라? 찍지 마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말 돌려서 묶어봐, 이제. 찍어도 돼. 됐어? 민준아, 여기야. 따라와봐, 은유야. 찍어도 돼라는 것이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데요. 뭐 하는 것보다? 찍지 마 보다는 찍는 게 피해를 덜 유발한다라는 사실에 적응이 왔대. 무엇을 위해서?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요. 그렇죠? 물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있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감시받지 않는 것보다 우리 하객동 동네에 차라리 찍히는 것이 피해를 덜 유발하지 않냐라는 사실에 시민들이 결국에 적응해 왔습니다. 끝이에요. 여기 많이 씹어 드셔야 되죠? 꼭꼭 씹어야 돼요, 연지야. 소화 안 됩니다. 꼭꼭 씹어 드시고 정리할게요. 여기 부분 정리할게요. 어떤 소재가 나왔습니까?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고 사람들은 지금 촬영이 되는 것, 이 감시 카메라가 주 소재가 나왔었잖아요. 이 감시 카메라에 대한 확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도 얼도 문장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적응해 왔다. 근데 이러한 사실이 뭐고? 차라리 찍히는 것이 피해를 유발하지 않아. 뭐보다? 찍히지 않는 것보다.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의 확산에 동의를 해 왔다라는 거잖아요. 찍히지 않는 것보다 야 차라리 찍히는 게 더 낫지 않냐? 그게 더 안전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피해를 덜 유발하고 이러한 사실에 적응이 맞다라는 거. 그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었을 거예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 아주 그냥 화끈하지 않습니까 우리요? 뭐 아니면 도예요. 찍히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핸드폰 들어서 이거 짐이랑 이거 아이패드 새로 산 건데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라고 말하면 얼굴 가릴 거잖아요. 손으로요. 쉬는 거 싫다고 말하시는 분인데 왜 길거리에 있는 CCTV 확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십니까? 차라리 안 찍히는 것보다 찍히는 게 피해를 덜 유발하지 않냐. 혹시 모를 범죄 그런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상 자체를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30번 지문이었습니다. 저는 31번까지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문 31번입니다. 이거 주제가 좀 여러분 주제는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게으르고 무지하기에 기적의 원인을 찾지 않는다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주제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분석본들 여태껏 보면서 주제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어떤 주제문이었냐면 인간의 게으름, 이게 주 소재였었고 인간의 나태함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은 우리가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기적의 원인을 찾지 않아서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의 원인을 찾으면 그 어떤 사태에 대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하고 분주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지 않아서 우린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냄새를 조금 띠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여쭤볼게요. 성경 보시는 분이 여기 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이룬 기적 중에 하나가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데 맞아요? 기적이죠. 증명해봐. 해봐. 우리는 그걸 증명하지 못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게으르다는 건 그러니까 정말 숙제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빗 학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드셨던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라고 합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5천 명의 사람들을 산에서 먹였다고 하던데 그 맞아요? 증명해봐. 지금 해봐. 만약에 우리가 그걸 증명해서 이러한 사실적 접근법으로 진짜 먹였네라고 말하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건 그냥 현상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해요? 안 해요. 조금 위험해요. 이쪽 해달라고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다는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당연하죠. 그게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도도 배웠고 그 각각의 종교 속에서 나온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증명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가 죽은 사람 딱 부활시키면은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증명할 수 있으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증명하지 않아서 게으르다고요.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카트에서 뭐 신적인 힘 이런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일단은 가볼게요. 31번 코인시던스 이게 우연이지 우연. 우연은 하고 어떤 우연? That is 주관되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우연은 됐어? 통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보로 추산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연은 seems to 부정사, seems to like us네. 우리에게 이런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네요. 우리에게 뭐처럼 보입니까? 이성적이지 못한 사건인데? 이게 뭐야, 이게? 독특한 사건인데?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데?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잖아.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정의합니다. 그러한 것을, 자, 그러한 것은 뭐고, 민준아? 요거, coincidence that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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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요거. 통계적으로 설명하기에 불가능한 그 우연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누군가는 그걸 기적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럼 말도 안 돼. 그 이성적이지 않아. 누군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말도 안 돼. 근데 다비씨는 아니야. 그건 기적이야. 그쵸? 이게 우롱하는 게 아니라, 미안한데 우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이성적으로 보며 누군가는 그걸 기적으로 보잖아요. 막말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게? 라고 하겠지만 누군가는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도 있어요. 됐잖아요. 됐죠? 불안하네. 하지만 여기 내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내용에 집중해. 하지만 이 몽테규라는 사람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죠. 몽테규라는 사람이 언급했던 것처럼 The origin of a miracle is in our ignorance. 자, 빨간 펜으로 갑니다. 기원은 무엇의 기원? 기적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무지에 있는 것이다. 됐어요? 돌려요. 기적의 기원은 우리의 무지이다. 이 말만 풀면 끝. 아니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증명하면 되는데 왜 증명하지 않지?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야. 우리가 만약에 그 기적을 진짜 현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우린 그건 무지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걸 증명하지 않으니까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건 우리가 게을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잘 봐봐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무지가 이러한 수준인데 잘 봐 천천히 할게. 이러한 수준인데 무엇의 수준?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야. 무엇의 지식? 자연의 지식의 수준이야. 자, 설명할게요. 이 우리의 무지는 결국에 무엇의 수준이다? 자연의 지식의 수준이다. 자, 이 말 돌려야 됩니다. 많이 돌려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인간은요, 자연과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이과연지, 혹시 우리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연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지식의 수준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 적은 지식을 지금 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은유됐니? 기적의 기원은 우리의 무지다. 무지라는 건 뭐야? 모른다는 거지. 마치 뭐만큼? 자연의 지식의 수준만큼이나 우리는 무지한 것이다. 그럼 자연의 지식의 수준,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기적의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and 그리고 뭐가 아니라요? not in nature itself. 그러니까 그 자연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무지라는 것은 자연 그 자체라는 것은 아니고 자연에 대한 지식의 수준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게 곧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연지 이해했어요? 민준이 됐어요?
아주 멋진 기적들은 have been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later on 같이 묶어야 되겠네.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have been discovered. 나중에는 아주 멋진 기적들은 발견되었대. 설명할 거야. 제발 따라만 와. 나중에 기적은 무엇으로 발견되었어?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지. 복종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어. 그냥 따르는 것으로 발견되었어. 무엇의 법칙들? 무엇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그냥 순종. 말 돌려서 순응. 자연의 법칙에 그냥 순응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자, 이걸 돌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밝혀졌다? 무엇으로 밝혀졌어? 자연의 순응으로 밝혀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부족사회라고 한번 해봅시다. 부족사회예요. 하늘이 이상해. 민준아 막 꿀렁꿀렁거려. 내가 족장이야? 비가 내리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정말 비가 싹 내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주변은 강강수월래 돌면서 우리 부족장님이 비를 내리셨냐면서 비를 내리는 분 정말 기적적인 존재라고 하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으쓱해져요. 근데 또 하늘 또 꿀렁꿀렁거리네. 다 모여봐. 비가 내릴 것 같아. 비를 내리게 하소서 하면 또 비가 둥둥둥둥둥 막 내립니다. 그럼 이거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기적이에요, 은지야?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민준아. 그쵸?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멋진 기적들은 나중에는 이게 자연의 법칙으로 발견되었고. 됐어? 또는 기술적인 발전으로 밝혀졌던 거지. 아니, 뭐 종이에다가 뭔가 찍었더니 글씨가 그대로 나오네? 이건 기적이야. 아니야. 인쇄기의 발전으로 인한 거야. 그렇죠? that, 그건 무엇이냐면 그 기술의 발전이나 was not widely, not known,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기술적 발전이나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요거 변형 조심하십시오. 이거 언제나 known 아니에요, 민준아. 여기 낫이 지어지면 어떻게 돼? 여기 낫이 지어지면 그러면 이때는 또 unknown,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항상 반이어 이런 거 조심하자고.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었다? 자연의 순응이기도 하고 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기술의 발전으로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한 것이고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렸던 거잖아요. 그냥 기상의 변화로 인해서요.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기적은 이제 이것으로 안 밝혀져요. 조금 더. 독일의 시인인 괴테라는 사람이 phrased it.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언급을 했을 때. 자, 뭐라고? Things that are mysterious are not yet miracle. 잘 봐봐. 위에 관통의 이 지문. 이런 것들 있지. 진짜 신비스러운 것들. 이게 뭐야, 민준아? 이거 첫 번째 문장. 야, 통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 있잖아. 진짜 신비스러운 것들은 아직까지는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이 말이 뭔 줄 알아요? 진짜 신비스러운 것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왜요? 그걸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건 기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기적은 아닙니다. 근데 증명하지 못하면 기적인데 우리 인간이 게을러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제문. 그래서 인간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계속 받았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신비스러운 것들은 아직까지는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발견될 수도 있고 나중에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증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비스럽다라고 해서 그건 다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The miracle,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목적어 때 생략됐어요? 아니에요? 아니네요. 명사구네요. 기적이라는 것은 이걸 가정으로 합니다. The intervention, 개입이라는 것을 가정해요. 무엇의 개입? 더 높은 힘. 맞아. 신의 개입을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자, 어디에 있어서? In its occurrence.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고. 이 it가 의미하는 거는 저기 앞에 미라클입니다. 기적이 occurrence. 발생할 때. 됐어요? occurrence 일어나다라는 뜻이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이 발생할 때 신의 개입이다 라고 전제로 깔아요. 다시 한번요. 기적은 무엇 전제로 한다? 더 높은 힘의 개입, 신의 개입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대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행사를. 그런데 그 신이라는 건, 그 높은 힘이라는 건 뭐냐면 that is beyond, 이게 뛰어넘는이죠. 무엇을 뛰어넘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자, 뭐 하는 능력? Grex. 이게 이해하다는 뜻이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의 개입을 가정으로 한다. 기적은 무엇이다? 신의 개입이다. 근데 잘 봐봐. 그 신의 힘은 어때?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기적이다 아니다라고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가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게으르다. 사실 증명할 수 없긴 해. 신적인 개입이니까. 그쵸? Yet, 하지만, 난 무신론자. 하지만 있잖아. 뭐가 있어? 메소디컬. 이거 모르면 외워놓고 연지야, 민준아. 체계적인. 야, 하지만 있잖아. 체계적이고. 야, 간단한 방법들 있는 거 아니야? To cause a miracle? 그러게. 기적을 유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단순한 방법들도 있겠지. without, 뭐 없이 대놓고 나오네? 오, 무서워. 뭐 없이 divine, 신성한, 신적인. 뭐 없이 신적인. 여러분 거 계시로 나와 있는 거 맞죠? 그럼 됐네요. 신의 계시와 신의 영감 없이도 기적을 유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들이 있잖아.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야, 신이 있어? 신의 계시와 신의 영감 없이도 기적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체계적이고 간단한 방법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그러면 그 방법대로 기적의 원인을 찾으면 되잖아. Instead of checking it out. 그런데 그런 거를 다 확인하는 것 대신에 거의 끝났어요. 확인하는 것 대신에 뭔 말이에요? 확인하네. 그리고 investigating, 조사하다는 뜻이죠. 조사하는 것 대신에 계속 걸려있어 민준아. invest of ing 계속 조사하는 것 대신에 그리고 찾는 것 대신에 뭘 찾아? The source, 근원,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 사건의 원인, 즉 기적이죠. 기적의 원인을 찾는 것 대신에 기적의 원인을 조사하지도 않고 기적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그냥 정의하잖아. 그것을 무엇으로? 기적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요. 기적이요? 알았어요. 기적은 그렇다면 그냥 변명거리겠네. 무엇에? 이러한 사람들의 변명거리지. 어떠한 사람들? 주관되네요. 이러한 사람들의 변명거리일 뿐이야. 때라 투부정사.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투부정사. 뭐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 못하다. 그거죠. 중2. 그쵸? 너무 뭐뭐해서 뭐뭐 못하다. 그럼 뭐야? 기적은 이러한 사람들의 변명이다.
어떤 사람들? 너무 게을러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변명인 겁니다 하면서 끝나요. 아니 뭐 오병이어의 기적? 오케이. 나사로의 부활? 오케이. 못 박히고 나서 3일 뒤에 부활? 오케이. 물병을 결혼식 단체에서 와인으로 바꾼 거? 오케이. 그래 뭐 신적인 계시라고 하자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기적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들이 있을걸? 야, 너 성경 보는 사람이잖아. 그럼 네가 잘할 거 아니야. 야 그럼 기적인지 네가 증명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증명해봐 연주야. 아 지연아. 아니 저기 누구야? 다비사. 증명해. 게으른 자의 변명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좀 종교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고 했지만, 그쵸, 증명하려고 했겠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웃기고 앉아있는 뭐 증명하려고 했겠냐. 그래서 증명하려고 했으면은 증명해야지. 무라도 뽑아, 칼이라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너무 게을러서 생각도 안 하는 그냥 이런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다. 이러면서 그냥 네,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건 숙제하기 싫다가 아니라 그 기적을 정말 기적이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다 이렇게 라고 그냥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제 개인적 사견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31번이고요.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32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